오케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현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이제 쉬는 시간 이제 시간이 몰리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 깜빡했는데 요 우리가 이제 위에서 직접 구현한 것과는 다르게 지금 이제 요 손실함수 자체는 이 전체적인 이제 손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손실은 음, 표본별 손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평균 손실까지 산출을 해줘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반영하신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핵심적인 이제 부분이니까요.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 부분이 빠졌다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또 이제 학습이 된다는 것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손실 함수 자체가 표본별 손실 자체가 이제 뭐 첫 번째 표본의 손실, 두 번째 표본의 손실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나오는데 그걸 이제 평균을 내줘야지 이제 제대로 이제 손실을 이제 구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수정을 이제 실제로 뭔가 이 정의에 대한 이제 수정이 있었으면 실행해서 바꾸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이제 했고 학습이 지금 보시면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학습이 이제 손실이 9 정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요 에폭수별로 수행을 해서 마지막 600번 학습에서 0.8 정도로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가 구현했던 것과 느낌이 이제 완전히 동일하죠. 근데 대신에 텐서플로우로 구현했기 때문에 역전파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 됐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 후 성능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에폭을 한 번 수행했을 때 정확도가 한 70% 정도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잘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한 이런 구현의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실제로 학습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이야 그냥 뭐 이렇게 연산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 참. 아까 안 그래도 이게 의아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하시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손실을 하나 이제 골라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를 파일로 좀 만들어 드릴게요. 복사 붙여넣기 이제 편하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파이썬 이제 모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하고 여기서는 이제 넘파이와 텐서플로우 딱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파이도 조금 사용했고요.
순수하게 뭐 텐서플로우로 그 다 만들 수도 있기는 이제 합니다만 일단은 그냥 이렇게 이제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고 닉네임하고 텐서플로우 TF 뉴럴 네트워크 TFNN 이렇게 이제 볼게요.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리고 이제 드롭박스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듈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네. 이제 그 공유 폴더의 모듈에 보시면 이 TFNN 정의가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시행착오를 너무 겪으시면 또 재미없죠. 이게 그 큰 틀에서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 시행착오를 너무 겪으면서 아 뭐야 내가 이거 뭐 디버깅 하러 온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좀 재미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TFNN 모듈을 이제 참조해 주시고 다만 이제 이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라이브로 보시면 좀 그 혹시 직접 하시는데 문제가 생겼더라도 아 이게 직접 약간 슛하면 앞에서 보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신경망을 텐서플로우로 구현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만. 음. 그리고 핵심적인 가치는 뭐 다른 건 잡다구리하고 넘파이도 다 할 수 있는데 아 역전파가 넘파이의 연산들은 정의가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역전파에 대해서 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는 테이프 그레디언트에서 바로 호출을 해버리면 이제 손실하고 요 각각의 그 매개 변수들이 직접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이 테이프 그레 요 이 위스라고 하는 구문 내에서 하면은 요 내에서 계산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랑 관련이 있는지를 얘가 계산 그래프가 이제 막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이 변수와 이 출력의 관계를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요 평균 손실을 산출하는 부분 제가 이제 깜빡해서 그 부분 이제 추가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이제 이 텐서플로우도 그냥 우리가 구현한 스타일로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구현한 것이 텐서플로우 이제 못지 않습니다. 성능 자체가 그 실행 속도가 오히려 때 텐서플로우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에폭을 10번을 해보면 어떨까요? 10번 이제 학습, 학습률 1.0으로 잡아가지고 에폭 이제 10번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에폭에서 살짝 운이 없었는데요. 학습률 1.0에서 지금 조금 그 잘 안 되네요. 근데 이제 확 내려가겠네요. 텐서플로우가 조금 더 느리죠. 그 우리가 직접 구현한 것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텐서플로우가 원래는 그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른데 지금 이제 느린 거는 나름 이유가 있고 그건 조금 이제 공학적인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됐고 0.2 수준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확도 94%에 이제 육박하는 그런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구현한 것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우리가
홈메이드로 구현한 것과 그 마찬가지로 동작한다는 사실도 잘 알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가 뭔지 아셨네요. 이게 텐서플로우입니다. 그럼 파이토치는 어떨까요? 파이토치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파이토치도 결국은 어떤 가치를 제공하냐면 그냥 이 연산별 역전파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이토치가 사용이 조금 더 불편한 편이에요. 왜냐면 파이토치는 백워드를 진짜로 직접 호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살짝 불편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편이고요. 하지만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혹시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 논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이제 텐서플로우 API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보죠. 딥러닝 소프트웨어로서 이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연산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셨으니까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는 보통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numPy 플러스 자동 미분, 5차 역전파. 자동 미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리 자체가 5차 역전파를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넘파이에 구현이 안 돼 있어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가 내가 추가적으로 이걸 구현해야 되겠다 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플러스 GPU 가속입니다. 사실상 요 그 세 가지가 요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가 제공하는 큰 틀의 이제 주요한 가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잡다구리한 것들은 뭐냐면 이제 신경망 관련 함수 정의들 요런 거는 좀 잡다구리한 거예요. 왜냐면 신경망 관련 함수들이 뭐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가 넘파이도 넘파이는 이제 소프트맥스는 있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넘파이 자체적으로는 정의가 안 돼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신경망에서 잘 사용되는 이제 함수 정의들 같은 거를 매번 다시 구현하지 않도록 여기서 뭐 해놨겠죠. 근데 요런 것들은 잡다구리한 것들이고 가장 핵심은 이제 자동 미분과 이제 GPU 가속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GPU 가속이 지금 더 빠르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야?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텐서플로우가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그 즉시 실행이라고 하는 이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프 실행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이제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즉시 실행은 뭐냐면 그냥 이제 실행하면 이제 바로 실행이 되는 건데 요거가 좀 느립니다. 근데 실제로 텐서플로우를 실행할 때는 요 그래프를 만들어서 그래프가 다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빵 이제 실행시키는 건데 이게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요 부분은 텐서플로우에 너무 깊숙한 어떤 공학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좀 까다로워요. 좀 까다롭고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우리가 구현한 것보다 오히려 느리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이게 즉시 실행을 하는데 그거를 GPU로 가져가면 GPU 그 IO 쪽 그 연산이 이제 IO 바운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좀 많이 느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텐서플로우의 가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즉시 실행이 좀 더 바람직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저 살펴봤고요. 그냥 이
연산의 이제 실행 속도와 관련해서는 텐서플로우가 훨씬 빠를 수 있는데 지금은 성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념적인 이해를 살펴보시는데 좀 더 이제 강조된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논의사항 있으시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느끼시겠죠? 코드가 쉬워진다며. 거짓말 한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딥러닝을 할 때마다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해야 돼? 그러게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다 한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할 수는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이거의 그 본질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봤긴 한데 이거를 매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대안이 뭐야? 그래서 좀 고수준의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딥러닝 소프트웨어 세 번째입니다. 이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가 유명하지만 실제로 이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소프트웨어는 케라스입니다. 케라스는 2015년부터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를 왜 쓰는가에 대해서는 해보시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케라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가 이제 되어 있으실 거고요.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두 개 숫자만 같으면 됩니다. 요 그 마지막 숫자는 잘 아시겠지만 X, Y, Z에서 마지막 숫자는 그냥 패치죠. 그죠? 요거는 그냥 뭐 버그 패치나 뭐 핫픽스나 이런 거니까 요 두 개가 이제 API 호환성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르신 경우에는 이제 요 두 개 숫자만 같으면 된다는 사실을 안내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경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케라스의 이제 시퀀셜이라고 하는 API를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레이어들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즈에서 덴스,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 레이어즈, 덴스, 백,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 레이어즈, 덴스, 십, 액티베이션, 소프트맥스. 요 덴스가 뭐냐? 완전 연결입니다. 그거를 구현하실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냥 구현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덴스를 사용하실 때 보시면 약간의 차이점이 얘는 출력의 개수만 지정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전 계층의 입력이 자신의 출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까는 784, 50 하면은 50, 100으로 시작하고 100으로 끝나면 110으로 해야 되는데 아우 뭐 그런 걸 지정하세요. 50으로 끝났으니까는 제 입력이 50개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얘는 이전에 100개로 끝났으니까는 100개로 시작하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처음에는 이전 계층이 없으니까 이때 처음에는 입력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784짜리 벡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케라스 시퀀셜은 뭐냐? 요게 그 신경망이에요. 요 신경망 깡통. 그래서 이제 add 이렇게 이제 하시면 계층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제 그 우리가 만든 홈메이드에 비해서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모델 서머리를 한번 이제 호출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일일이 그 만드는 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케라스 API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1층, 그죠? 여기 보시면 출력의 형상이 50, 100, 1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배치의 개수입니다. S개. 이거는 들어올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몇 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리만 잡아둔 겁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수가 여기 계산돼서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런 겁니다. 784 곱하기 50 더하기 50 하면 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암산하기 좀 힘드니까 쉬운 걸로 할게요. 여기는 100 곱하기 50 곱하기 100 더하기 100 해서 5100. 여기는요. 100 곱하기 10 더하기 10 해서 1100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계산을 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귀찮으니까 얘가 이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 4개 변수의 개수 합계도 나오죠. 45,360개다. 이렇게 이제 잘 나오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잘 됐네요. 그래서 그 요 댄스 구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이제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학습 절차로 이제 돌입하겠습니다. 이 살짝 스타일이 다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요 컴파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우리는 이제 모델을 처음에 만들 때 그 모델한테 손실함수를 제시를 해주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API다 보니까는 이제 이 손실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케라스에 이제 아까 사용한 그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손실함수로 지정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이제 명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제 케라스 옵티마이저즈에서 이제 SGD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습률이 이제 아까 이제 1.0으로 설정했을 때 좋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랑 이제 동일한 설정을 다음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 fit 수행하고 X 트레인 대문자 Y 트레인은 위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배치 사이즈는 아직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코드의 그 구현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하기 시작하고
에폭 수는 10번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되셨으면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저보다 훨씬 빨리 되실 텐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그 애플 실리콘에서 GPU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 제 GPU가 막 녹화도 하고 막 창도 여러 개 띄어 있고 막 멀티 그 여기 멀티 모니터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제 GPU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 텐서플로우는 연산을 기본적으로 GPU에서 수행합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GPU에서 연산할 만한 이익이 없는 그런 연산이라서 CPU에서 연산을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명시하겠습니다. 놀고 있는 CPU한테 제가 좀 시킬게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GPU 장치가 찾아지면 무조건 GPU에서 수행을 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CPU가 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GPU가 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CPU한테 좀 시키겠습니다. 이제 CPU한테 시키면 훨씬 이제 빠르게 연산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프린트문으로 막 그 학습 몇 번당 뭐 이거를 뭐 손실을 막 그 뭐 출력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싶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를 사실 그런 거를 하려고 신경망을 구성하는 건 아니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느끼신다면 2015년 이후로부터 벌써 10년 동안 활용되어 온 케라스 API를 다음과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트레인이라고 CPU 정의가 없다 보니까 얘는 디스플레이에서 기다리는 예산을 CPU로 하다 보니까 좀 일관성이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해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처리가 안 되나? 요거는 이제 왜 이제 이러냐면 제가 여기서 얘네들을 이렇게 정의하면 얘가 기본적으로 GPU 메모리에다가 얘네들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자체도 이제 텐서플로우 디바이스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CPU의 영역에서 정의를 하면 이제 같은 메모리에 위치하는데 그 정도는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환이 안 됐나 보네. 이건 직접 구현했을 때는 이게 필요한데 필요할 때 사용할 때 그래서 깔끔하게 다른 키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논의 중인 부분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이제 있네요. 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을 적재하는 부분을 좀 가보겠습니다. 요 적재하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좀 적재하는 부분만 확인하는 부분은 이제 필요 없고요. 적재하는 부분만 좀 복사해 가지고 너무 멀리 있으니까 좀 이제 불안해지죠. 이 케라스 쪽으로 이제 가져오셔서 이제 이 케라스 이제 모형을 이제 구성하고 나서 시험하기 이제 직전에 요걸 이제 바로 같이 적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가 너무 멀리 있다 보면 얘가 막 1년에 막 가공 과정을 막 거치다 보면 좀 이제 기대와 이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관성을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재현하겠습니다. train images, train labels 근처에 갖다 두겠습니다. test images, test labels, enlist data셋을 이제 풀어내고 그리고 전처리 함수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처리 함수의 정의 자체는 위에서 이제 있다고 이제 가정하고 train images를 목표 형상으로 이거는 그냥 위에 있는 코드를 확인하는 부분 없이 그냥 깔끔하게 확인은 이미 다 됐으니까 너무 이제 멀리 있어서 뭐 이런저런 조작에 영향을 받는 것 때문에 보통 이렇게 훈련하기 바로 직전에 같이 이제 두시는 게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원화 생열도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생성하겠습니다. 이거는 텐서플로우 자료 구조로 굳이 안 바꿔주셔도 돼요. 그냥 넘파이를 하고 있어도 요 케라스 API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친숙한 넘파이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y 테스트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적재를 하시고 그런데 깔끔한 상태에서 그냥 뭐 그 적재를 바로 하자마자 그 전 처리를 바로 하자마자 이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하시면 그 어떤 부작용이나 뭐 위에서 이제 처리한 작업의 뭐 의존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점들이 이제 없어질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기까지 더 하겠습니다. 이게 그 모형을 정의할 때부터 그 CPU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형이 지금 전역에서 정의가 되다 보니까 이걸 안쪽으로 좀 집어넣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빌드 모델 이런 이제 그 함수로 간단하게 이제 감싸고요. 그리고 리턴 모델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서는 이제 모델을 이제 빌드 모델을 통해서 이제 획득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왜 하냐면 이런 겁니다. 그 모형을 정의하는 부분 자체가 GPU에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맥락을 이제 바꿔서 이제 수행하고 싶으면 모형이 생성되는 맥락까지도 이제 그 일관성이 있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요 CPU가 됐든 GPU가 됐든 이게 같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모형의 그래프도 CPU든 GPU든 이제 같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GPU도 이렇게 이제 해보고요. 네, 보시면 지금 이제 제 맥북이 GPU가 지금 엄청나게 다른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방해를 받고 있어서 GPU가 이제 훨씬 느린데요. 이제 CPU는 이제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바꿔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해 보시고 결과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처음에는 만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전역에서 하시는 게 되는데
이 모형을 전역에서 정의하시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활동들은 지역 변수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 뭐 빌드 모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획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전한 그런 이제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경험하신 것처럼 뭐 CPU나 GPU의 맥락을 바꿨을 때 어, 데이터는 GPU 이제 CPU로 갔는데 모형 이 계산 그래프는 GPU에 있고 뭐 이런 이제 문제를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GPU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GPU의 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이 정도 이제 규모는 GPU의 데이터를 복사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을 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부가 기능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잘 되시니까요. 여기서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에 맨날 정확도 막 채점하고 그 계산하는 거 귀찮으시잖아요. 애큐러시를 같이 보고 싶다. 이렇게 그 원하는 지표를 매트릭스로 추가할 수 있어요. 목록으로. 다만 이제 한 개밖에 없으시더라도 이제 목록으로 제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애큐러시가 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특정한 로스에서 그 정확도가 얼마인가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로스가 얼마일 때 이 정확도가 얼마일까 이런 그 궁금한 점을 좀 덜 수 있죠. 보시면 첫 번째 에폭이 이제 그 수행이 되는데 이제 요 에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애큐러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로스가 1이 좀 넘어갈 때는 애큐러시가 좋지 않습니다. 정확도 자체가 좋지 않고 로스가 0점대로 깊숙이 내려가 줘야 정확도가 그나마 90점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번의 에폭을 수행을 해서 살펴보시면 98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왜 이러지? 우리는 아까 텐서플로우로 구현한 것도 94밖에 안 나왔는데 요게 그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아직은 논의를 안 드려서 이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차이가 있냐면 이 가중치 초기화의 방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게 그 알려졌고 그리고 현재 이제 케라스에서 정의된 댄스들은 그런 좀 더 나은 가중치 초기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 그 좀 더 나은 결과로 이제 기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치 크기와 에폭에 대해서 드디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지엽적인 그 구현으로부터 벗어났고요. 신경망의 그런 이제 기본 원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을 내는 모형을 만드는가 그런 좀 더 고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고작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그렇구만 하고 아시면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험하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념을 먼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표본은 배치라고도 합니다. 배치는 우리말로 묶음이나 다발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본의 개수가 10,000개라면 배치 크기가 1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치 전체를 한 번에 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치 전체를
큰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자 한 판을 자르지 않고 입에 넣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손실함수 최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배치에 대해 손실함수 최적화를 하는 것은 연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치 크기가 1억 또는 10억처럼 무척 크다면 한 번에 메모리에 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배치에서 일부를 적당한 크기로 무작위로 선택해 미니 배치를 뽑는 기법이 사용됩니다. 피자 한 판 대신 슬라이스 조각으로 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니 배치를 추출해 최적화의 단위로 합니다. 통계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특정한 미니 배치가 전체 배치를 대표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니 배치를 한 번만 뽑는 것이 아니라 미니 배치들의 합이 전체 배치가 되도록 여러 번 뽑는다는 점은 통계의 표본 추출과 구별됩니다. 즉, 피자를 슬라이스 조각으로 나누긴 하지만 피자 한 판을 다 먹기는 해야 합니다. 미니 배치를 여러 번 추출해 전체 배치 크기만큼이 되어야 최소한 한 번 전체 표본을 학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표본을 미니 배치로 모두 소화하는 것은 에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치 크기 1만, 미니 배치 크기 100일 때 1에폭은 100개의 미니 배치로 구성됩니다. 보통의 경우 학습은 여러 번의 에폭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곧 실험으로 바로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연산의 효율성 때문에 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연산을 이제 해내는 겁니다. 그거는 피자 한 판을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서 어우 나 뭐 딥러닝 공부도 많이 했고 지금 머리를 많이 써 갖고 지금 탄수화물이 부족해. 피자 한 판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긴 다 먹어야죠. 근데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을 자르지 않고 입에 넣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배고파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연산을 하는 것이 미니 배치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